아, 두통 있어? 그럼 너 뇌에 출혈 있는 거 한번 보지? 예를 들면 장이 안 좋아? 그럼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장에 뭐 물혹이 있는지 헐었는지 이것만 보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 대부분은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사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저희들이 뭐 아프지 마쇼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뭐 그 중에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기승전 장이다. 그렇습니다. 장이 왜 중요한가? 뭐 수도 없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이 장이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면역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면역을 올리려면 내가 뭘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뭐 신문 기사가 하나 났다면서요? 네네.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를 제가 보고 이제 이게 우리 방향이 절대 틀린 게 아니다. 자, 우리 방향이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이렇게 진짜. 다시 한번 느끼게 틀린 게 됐는데요. 아니다. 이 코로나의 위중증을 부르는,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들한테 검사를 해봤더니 장에 곰팡이가 드글드글하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뭐 네. 장에 문제가 있으면 네. 면역이 나빠져요. 뭐 장에는 면역 세포의 80%가 이제 있어요. 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뭐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네. 또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근데 이게 우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깜짝 놀라는데 깜짝 놀랐죠. 내 장에 곰팡이가요? 혹시 내가 아는 그 곰팡이인가요? 우리 다용도실에 있는 곰팡이인가요? 내 발에 있는 곰팡이 무좀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 검사 결과를 보면 이 세 가지 종류의 곰팡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약 4배나 가까이 더 많은 게 검출이 됐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곰팡이라는 게 뭐 살 수는 있지만 결국 곰팡이가 많이 발견이 됐다는 거는 장의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엄청 지저분한 게 많이 있다. 그렇죠. 근데 장의 환경이 쉽게 말하면 장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심장 따로 있습니까? 뇌 따로 있습니까? 뭐 팔다리 따로 있습니까? 그게 한 몸에 다 들어있죠. 한 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장이 전쟁터가 되면 결국 전신은 전쟁터가 모두 될 수밖에 없다. 네. 이거를 조금 오늘 잘 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기 이제 곰팡이가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랑 이제 연결이 됐다. 이 얘기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 곰팡이가 장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저게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려면 이게 혈관에 뭐 면역 세포랑 반응을 맞죠.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장에서 어떻게 혈관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가? 네, 네.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점막이 얇아져야 됩니다. 또 점막이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장 세포가 망가져야지 돼요. 그래야 드디어 이제 혈관과 가까워지거든요. 물론 혈관이 노출돼서 뭐 터지면 뭐 피도 나고 이렇겠지만 그런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네네. 그냥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쉽게 반응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항체가 만들어졌다. 그게 4배나 된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이 혈관 가까이까지 곰팡이들이 많이 들어왔다. 장이 많이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코로나가 걸려서 망가졌는지 네네. 망가진 사람이 코로나가 더 많이 걸리고 곰팡이가 이제 그렇게 만든 건지는 우선 관계가 이제 지금 잘 모르지만 어쨌든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제 생각은 이럴 것 같아요. 곰팡이가 갑자기 코로나랑 같이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원래 곰팡이에 대해서 장 면역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분들이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증상을 어떤 분들은 저 그냥 뭐 좀 열 좀 나다가 말았어요 이런 분도 있지만 네. 실은 코로나 전후에 인생이 바뀐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 코로나란 게 들어왔을 때 내 면역의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잘못도 조금은 있겠지만 결국 나한테 코로나 이후에 생긴 문제들은 내가 이미 해왔던 것들, 이미 가져왔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특정 질환들 또 특정 증상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가 좀 뒤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될 거냐? 이게 네.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우리 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장이라는 거는 우리 곱창할 때, 대창할 때 그 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쪽에는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두텁고 쫀쫀하게 물이 충분히 있는 점막이 잘 있어야 될 것 네. 같고 그 다음 거기에 뭐가 살고 있느냐 결국 미생물과 뭐가 들어오느냐 외부에서
음식물이 들어올 들어오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음식과 미생물의 상태가 어떻느냐와 걔들이 살게 되는, 뭐 서로 주고받겠지만 현재 전막 상황들이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평화로운 숲속이 될지 아니면 전쟁터가 될지 결정을 할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 내가 조율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 실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음식물은 어차피 내가 먹어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먹는 조절이 될 거고 쫀쫀하면서 촉촉해야 되니까 수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이게 두 번째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얘가 있을 거거든요. 자, 너는 이렇게 어떻게 해라. 고장나면 빨리 고쳐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빨리 빼버려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는 신경체계가 있을 텐데 그 신경체계가 자율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수분의 여부, 네. 하나는 음식물, 하나는 자율신경의 영역. 결국은 그러면 나쁜 음식을 먹지 마라. 네. 탈수를 조심해라. 네. 자율신경을 이게 안정화시켜라. 회복시켜라. 네, 네. 안정화시켜라. 결국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질환들의 대부분은 네. 뭐 면역하고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럼요. 그리고 내가 고통받는 질환 중에 대부분의 그 진단명 뒤에는 다 염이 붙어요. 관절염도 관절염이고 기관지 심한 것도 기관지염이고 낫지 않은 피부도 피부염이고 그래서 염증과 면역 이거는 면역력을 살려서 염증을 다스려야 되는데 네. 그럼 면역력을 방해하는 요소부터 그냥 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면역력을 나쁘게 한 요소가 장에 있다는 사실. 이거를 또 강조 드려야 되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려야 될 말씀들이 이제 장 입장에서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 스트레스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죠. 자, 저희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들어오는 것도 스트레스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코로나 때문에 아픈 것도 다 스트레스고, 내가 회사 나가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자, 스트레스가 우리는 피할 수가 일단 없다는 사실. 없죠. 하지만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방어해준 시스템은 우리 몸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네. 호르몬인데 그렇죠. 이게 계속 비상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결국은 지치고 양치기 소년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몸의 다른 세포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들어왔는데 네. 이제는 그때 그냥 뭐 그거겠지 이런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병들고 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면역세포도 일 안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양치기 소년이 된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인슐린 저항성들은 다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포도당이 들어와가지고 포도당 대사가 잘 세포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포도당이 계속 많이 들어오거나 어떤 대사 시스템이 망가지면 인슐린이 있음에도 일을 안 하는 양치기 그렇죠. 소년이 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듯이 코티졸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코티졸에 저항성이 생기면서 코티졸이 기능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코티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염증에 불을 꺼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네. 근데 저항성이 생겨버리면 이제 안 끄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계속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 요인이 내가 가만히 있지만 두 군데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 군데가 장, 한 군데가 관절, 근골격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혹시 나에게 숨어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요인인 장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척추, 골반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망가뜨리면서 관절에 스트레스를 만드는 요인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뭔가의 스트레스를 아까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첫 번째가 장. 두 번째가 근골격계. 네, 맞습니다. 그 두 개의 문제가 어딘가 있다. 네.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혈액 검사 하셨으면 내 백혈구 수치는 어떤가 한번 꼭 네. 확인을 해보시고 장 아니면 근골격계 한번 의심을 해보셔라 이 말입니다. 네. 보통 심장이 두근두근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보통 일상적으로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표현했냐? 심장이 쾅쾅이랍니다. 쾅쾅. 네. 걸을 때도 흔들다리 걷는. 흔들다리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좀 붕 떠 있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그래 어지럽고. 그래서 이제 성상신경 차단술이라는 건 뭐냐면 목 위에 목에 교감신경 체인이 있거든요. 네. 그 체인 중에 한 군데다가 주사를 주는 주사예요. 저게 보통 이제 교감신경, 이제 자율신경 네. 치료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성상신경 차단술을 많이 받는데 네. 저게 이제 일시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저 시술을 잘못하게 되면 그 다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이 더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 이유가 이 바로 목 이게
등의 그 척추 배열 상태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네. 더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받았지만 저희 병원 오셨다는 사실은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염이 엄청 심해지고 그럼 이제 하여튼 가슴 이쪽이겠네요. 네. 그죠? 축농증까지 이어져 가지고 수술 권유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을 써도 안 듣는다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또 속 나왔네요. 장에 안 좋고 네. 설사 변비가 왔다 갔다 하고 장에서 항상 꾸룩꾸룩 소리가 나요. 네. 좀 뭐 이상한 균들이 많네요. 그렇죠. 이제 두통, 편두통, 정수리를 이렇게 잡아 뜯듯이 당기는 이렇게 것이.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개운하고 맑아야 되는 항상 브레인 포그 멍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가야 될 병원이 지금 몇 군데일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 하나하나의 각각의 증상이 아닌 전체 속의 부분으로 드러난 표현형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수면 밑으로 이제 들어와 봐야죠. 근데 그 수면 밑에는 반드시 생활 습관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자세 파트, 그리고 식생활 파트, 그리고 환경과 정서 파트들이 다 숨어 있어요. 나 좀 이렇게 장이 안 좋다고 이걸 다 알아봐야 돼?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인 게 이게 문제가 있으면 결국에는 지금은 조금 두통이 있고 장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통은 더 심해지고 네. 다른 증상이 또 나타나요. 네, 이제 대박 사건들 여기 암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에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이 수면 이해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두통 있어? 그럼 너 뇌에 출혈 있는 거 한번 보지? 예를 들면 장이 안 좋아? 그럼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장에 뭐 물혹이 있는지 헐었는지 이것만 보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 대부분은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사실. 결국 아래쪽으로 들어와 보면 결국 뭘 봐야 되냐? 결국 안정된 자율신경이 약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안정된 자율신경 기능을 통해서 면역이 알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장이 알아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가 되면 문제들이 알아서 조절될 수 있도록 이 자율신경하고 관련된 척추의 밸런스 정렬 상태를 봐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척추 밸런스 상태를 다른 곳에서는 잘 안 보니까 안 보죠. 예, 결국은 이제 뭐 좀 더 확인한다고 확인하지만 결국은 또 중요한 큰 부분을 또 놓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다가 잘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특히 그래서 우리가 뭐 거대한 검사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 척추를 한 번만 보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이 머리만 사진 찍어볼 게 아니라 골반이 주는 머리의 영향도 보셔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은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장 내시경만 볼 게 아니라 목, 등을, 허리를 같이 찍어보면 그 장에 가스가 있다 하는 그 사진만 봐도 뒤에 척추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더 관찰해 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면역을 흔들어내는 게 이제 장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물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뭘 먹으면 안 되나? 그렇죠. 우리가 뭐 옆집 아줌마가 이거 먹어서 나 이거 다 좋아졌어. 근데 그게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음식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켜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음식 알레르기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 이 음식물을 해결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 장 면역의 핵심인 미생물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미생물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배양해서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미생물의 경향을 미생물이 만들어낸 찌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소변을 통해서 나오고, 그래서 소변, 유기산, 대사까지 볼 수 있는 대사 균형 검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한 10명 중에 한 2~3명 꼭 나오는 중금속 문제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금속은 사실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좀 이상한 수치들이 있으니까 중금속 검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중금속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대로 확인을 해보는 게 아주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을 보면 이제 우리 전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세포의 건강도부터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이 사람의 주민등록 나이와 세포 나이는 어떻게 다른가? 이게 문의는 20대인데 세포는 보통 60대에서 70대. 많게는 저기 저 세상에 갈 나이에 있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4점대가 나왔다. 이게 세포의 건강도인데요. 그죠? 4점대가 나왔다. 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그렇죠. 굉장히 그죠? 심하다.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는 게 쫀쫀하고 탄력적이어야 될
장 점막을 우리가 검사해가지고 물을 짜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 세포 건강도 통해서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60%는 최소한 돼야 될 물의 세포의 물 상태가 50%도 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분의 면역이 떨어진 것들은 결국에는 탈수부터 시작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탈수를 일으키는 습관은 뭐가 있는가? 탈수를 어떻게 교정할까가 순서지. 아유 이거 인삼 먹고 홍삼 먹으면 면역 좋아져요. 이게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물이 일단은 부족해지면은 혈액 순환 자체가 잘 안 되게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고, 세포에서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기능 자체가 네. 또 세포가 뭘 쓰고 나면 찌꺼기가 항상 생기고 이걸 버려내는 그렇죠. 염증을 씻어내는 그런 작용들 자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좋은 거는 못 쓰고 나쁜 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세포는 망가지게 네, 되고 네. 그걸 씻어내줄 수 있는 혈액은 안 돌고 있고 네,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척추 엑스레이를 좀 봐야 되니까 일단 우리 목부터 봐보면 자 우리 자율신경의 안정된 기능이 면역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자율신경 센터는 어디 있냐? 요 목 바로 위에 여기 위쪽, 있습니다. 머리 네. 안쪽에.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지휘를 하는데 자 여기가 1차 우리 쉽게 말하면 한강의 수원지지 않습니까? 네. 한강 수원지에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이 모양이 어때요? 뭐 이 찌그러지고 뾰족하고 뭐 네, 여기 네. 들어붙어 네, 있고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 KTX처럼 싹 지나가가지고 빨리빨리 면역을 조절해줘야 되는 기능들이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당신이 일자목이 돼 있고 거북목이 돼 있는 게 여러분의 면역에도 악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자율신경계 검사를 해보는데 이 자율신경계 검사라는 게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누워있고 전극만 붙이면 할 수 있는 검사인데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냐면 심박 변이도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심장 박동이 변화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심장 박동이 그냥 일정하게 탁 우리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하다가 삐 흐르면 죽는 거고. 근데 그렇게 탁탁탁탁 나오는 게 건강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 네. 우리 몸이 조금 변화, 특히 호흡만 되더라도 심장 박동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번 편을 보시면 또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뾰족해집니다. 예, 뾰족해지고 자율신경에 뭔가 문제가 그렇죠. 생겼네요. 예, 이게 이제 퍼센트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이 균형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균형도가 맞지가 않고 이게 주파수 대별로 이렇게 이 정상 범위 내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다 들어있지 않는다는 사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부교감신경이 우세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부교감신경이 우세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은 교감신경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개가 균형을 맞추려면 교감 선생님도 일을 열심히 하고 부교감 선생님도 적절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교감 선생님이 일을 덜 하니까 부교감 선생님이 높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위기 상황에서는 교감 선생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기 상황이 왔는데도 교감 선생님이 일을 안 한다는 사실이 아주 큰 문제죠. 큰 문제. 네, 문제입니다. 보통은 부교감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우리가 뭐 명상도 하고 마음도 가라앉히고 뭐 좋은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부교감신경이 높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자율신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들은 와, 이 사람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높네요. 와, 건강하네. 진짜 명상의 대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 낮에는 교감신경이 6,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4. 네. 여기에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됐을 때 명상을 해서 부교감신경을 올려주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올려주고 이게 이제 잘 돼야지 되는 건데 이분은 완전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네, 네. 대개 저런 문제가 장 문제랑 관련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장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뾰족해져 있는 걸 보면 아, 이 사람 척추에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대부분 급성 패턴 아니다. 맞아요. 오래된 패턴. 오래됐다. 오래된.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진짜 묵을 대로 묵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가 엄청 오래됐다. 네. 자, 요 검사는 이제 원장님 잘 하시니까 여기 우리 유기산 검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유기산 검사를 보면 우리 일단 유기산
대사까지 볼 수 있는 이제 대사를 보면 여기 빨간 볼이 많이 켜져 있죠. 유기산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네. 유기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먹는 게 유기산이에요. 아, 먹는 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먹는 걸로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유기산으로, 내 몸도 유기산이고, 먹는 것도 유기산이고,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네. 이게 에너지가 되면 좋은 거고, 쓰레기가 잘 버려지면 좋은 건데, 쓰레기도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고, 에너지는 안 만들어져. 이건 이제 대사가 깨졌다. 그래서 유기산 대사 균형이 깨졌느냐, 네. 아니냐, 내 몸의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검사죠, 이거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가볍게만 훑어보면 일단 보면 이제 우리가 먹는 것들 지방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가 어떻게 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들어와 가지고 이 에너지 사이클 에너지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는 에너지를 잘 빼는지 보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아 일단은 대사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유기산 검사 이제 우리 꽂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미생물 상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균형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거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거는 우리 나쁜 균 특히 병원균들이 이야기하는데 병원균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곰팡이 코로나 환자, 중증 환자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장내 곰팡이들이 많더라. 네. 근데 이렇게 실제로 확인할 수 있더라. 있다. 있어. 그 있어. 이야기를 지금 이제 네. 하려고 건너 네. 흘러 근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을 체크해봤더니 이렇게 곰팡이 대사물들도 나오더라. 그 말은 장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구나. 완전히 바뀐다. 근데 거기에는 미생물 환경, 장 환경뿐만 아니라 장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자율신경계 문제라든지 척추의 문제도 동반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곰팡이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곰팡이를 어떻게 없앨까?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근데 건강하신 분들도 곰팡이가 생기실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곰팡이 좀 예방할 수 있을까? 또 곰팡이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또 곰팡이 좀 줄일 수 있을까? 네. 이걸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곰팡이가 뭐 어떨 때 잘 생기나? 네. 이걸 알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곰팡이는 첫 번째가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먹고 자랍니다. 이제 단 게 많이 들어오면 곰팡이가 쉽게 이제 자라게 돼요. 또 두 번째는 위산이 부족할 때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곰팡이가 쉽게 처리가 잘 안 되게 됩니다. 또 위산의 문제가 일으키는 게 소화를 잘 못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과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 안 된 음식이 더 많이 내려가겠죠. 네네. 그러면은 장 안에 이상한 음식물 찌꺼기가 많아서 장내 환경 자체가 나빠지고 나쁜 균도 살 수 있지만 곰팡이는 거의 다 따라붙게 된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제 위산이 부족하다. 네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많이 섭취하시는 분.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평상시에 좀 조심을 하시는 네. 게 일단은 필요합니다. 위산이 많은 게 사실 현대인들한테 문제일 것 같지만 위산이 부족한 게 더 문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말씀 많이 드렸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면역이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가 되면요, 제일 첫 번째 이제 맞는 게 면역 주사예요. 뭐 어디가 좀 자주 아파요 이런 사람들도 면역 주사를 맞습니다. 면역이 그냥 주사 한 방 딱 맞아가지고 확 올라갈 것 같으면 누가 병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뭐 그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뭐 그렇게 폐 때문에 문제가 되고 결국 돌아가시는 그 코로나 환자들이 뭐 때문에 돌아가시겠습니까? 주사 한 방 팍 맞으면 되는데 면역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지 되고 장에서 계속 만성염증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내 몸에 있는 세포들 자체가 물이 충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잘 유지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면역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고, 신기한데? 새로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구독을 하셔가지고, 영상을 계속 앞으로도 한번 봐주시고, 예전 영상들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유익한 내용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